내가 교사인데 설마 노후가 불안하겠어? 퇴직하면 연금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큰 걱정 없겠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바쁘게 살아온 어시 60세 전직 교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교직 생활 30년, 공무원 연금까지 받으니 노후가 탄탄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퇴직 후 5년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살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손주 용돈 한 번 줄 때도 신중해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은퇴 후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만 하면 노후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길고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은 은퇴 후 5년 만에 통장이 바닥난 이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론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3가지 이유와 해결책. 1. 고정비 지출을 과소평가했다. 어씨의 사례. 퇴직 후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던 어씨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현실. 연금은 매월 250만 원 정도 나오지만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자녀 도와주기 등으로 5년 동안 1억 원 넘게 썼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치과 치료비로도 큰 지출이 발생했다. 해결책. 고정비부터 줄여야 한다. 퇴직 전에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고정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비 절감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아파트보다 실속 있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 유지비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차량 유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쉬고 싶다는 마음이 화근이 된다. B씨의 사례. B씨 62세, 전직 은행원은 퇴직 후 이제는 좀 쉬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3년을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현실.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기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돈이 빠르게 사라졌다. 3년 후에는 남은 자산이 거의 바닥났고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시작이 늦으면 기회가 없다. 퇴직 후 12년이 지나면 다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타임이라도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공무원 연금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강의, 컨설팅,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등으로 추가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을 도와주다가 정작 내 노후가 위험해졌다. C씨의 사례. C씨 64세,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손주 용돈,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 등을 부담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 현실. 자녀가 집을 사는 걸 도와주려고 퇴직금 중 일부를 줬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갔다. 결국 자신이 쓸 노후 자금이 부족해졌고 지금은 월 100만 원짜리 마트 알바를 하고 있다. 해결책. 노후 자금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을 다 쓰면 결국 본인이 고생한다. 자녀와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의지할 곳 없이 사는 노후는 더 힘들다. 나를 위해 쓸 돈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결론.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후 5년은 노후 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퇴직 후 5년 안에 돈을 다 쓰지 마라.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고정비를 줄여라. 자녀 지원은 신중하게 하고 나의 노후가 먼저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소득원을 찾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 이후 노후의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은퇴 후 5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제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다. 퇴직 후 5년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노후가 안정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첫 몇 년을 여유롭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첫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 칼럼에서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빨리 돈이 사라지는 3가지 이유를 살펴봤다. 고정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경우, 좀 쉬자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쉬어버린 경우, 자녀나 가족을 도와주다 정작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 이제는 은퇴 후 5년을 어떻게 보내야 돈이 마르지 않을까?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 첫 5년 왜 가장 위험한가? 1. 마음이 가장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처음 12년 동안은 여유롭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한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해진다. 대기업 부장 출신 어씨의 사례. 어씨 60세, 전직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5년간 해외여행을 다니며 멋진 삶을 즐겼다. 퇴직금 3억 원과 연금 250만 원이 있었기에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5년 후 예금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월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 이상 해외여행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담이 됐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첫 5년은 소비 습관을 잘 조절해야 한다. 퇴직금이 많아도 첫 5년 동안 너무 자유롭게 쓰면 노후가 위태로워진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남는 돈으로 여유를 즐겨라. 일하기 싫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12년간은 그냥 쉬고 싶다. 오랫동안 일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쉼이 너무 길어지면 다시 일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영업 30년 후 퇴직한 B씨의 사례. B씨 62세, 전직 식당 운영자는 퇴직 후 이제는 좀 쉬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남은 돈이 거의 바닥나 다시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대형 마트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쉬었다가 다시 일하자는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퇴직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소득을 낼 준비는 해둬야 한다. 3.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5년 동안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자녀 지원, 결혼 비용, 집 구입 자금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 주거 비용. 퇴직 후에도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의료비. 60대 이후부터는 병원 갈 일이 급격히 많아진다. 공무원 연금 받고도 부족했던 C씨의 사례. C씨 64세, 전직 공무원은 연금이 28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병원비와 자녀 지원으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5년이 지나고 보니 통장에는 1천만 원도 남지 않았다.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을 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5년 동안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가족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정비를 줄여야 오래간다. 생활비를 단순하게 만들고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은퇴 후 5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 1. 퇴직 후 5년 동안은 절대 자산을 대폭 줄이지 마라. 처음 5년 동안은 소비 패턴을 노후에 맞게 바꿔야 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은 금물. 적어도 70세까지 자산을 유지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 최소한의 소득은 계속 만들어라.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파트타임 일자리, 월세 수익, 온라인 강의 등 작은 소득이라도 유지하면 돈이 빨리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3. 60대 이후 주거 형태를 미리 결정하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더 작은 곳으로 옮길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원주택, 실버타운, 소형주택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4. 의료비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60대부터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운동, 식단 관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5. 자녀 지원을 줄이고 내 노후를 우선으로 생각하라. 자녀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내 생활비를 계산한 후 남는 금액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결론. 퇴직 후 5년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편안한 노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노후가 될 것인가? 이제는 막연하게 은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퇴직 후 5년 안에 자산을 지키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퇴직 후 5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